그의 반과 사랑법, 현대시 4강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고. 왜냐면은 두 텍스트를 또 따로 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묶여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같이 정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차피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도 물을 거야. 그렇지만 당연히 두 개를 묶어서도 물을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작품이랑도 비교하는 걸 물을 거고, 됐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상호 텍스트 읽기는 당연히 너네한테 물을 거긴 한데, 음, 개별적인 요소도 정리를 하되, 신경을 쓰면서 가자고.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의 반부터 갈게요. 그러니까 그의 반이랑 사랑법이랑 사실상 작품 자체가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이게 막 상징적이고 막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인 상징이야. 그냥 일반적인 상징. 뭔가 되게 독특한 상징이라던가 막 이런 게 아니라서 너네가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내용 확인하면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름하리 그를 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일단 여기서 그라고 하는 시적 대상이 나왔네요. 그렇죠? 음.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나왔고요.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시는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됐죠? 그라고 하는 시적 대상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이거 체크하면 끝나는 작품이에요. 근데 처음 줄에 나온 게 무엇이라고 이름할 것인가? 그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두 가지 표현법이 바로 보이네. 서르이와 대꾸. 됐죠? 서리와 대꾸 두 개가 바로 보이네요. 야, 이게 진짜로 그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야.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감히 그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내가 그를 도치 되죠? 미안해요. 내가 대꾸라 그랬구나. 쏘리. 정정. 됐죠? 서리와 도치예요. 대꾸가 아니라. 됐죠? 서리와 도치. 됐죠? 서리와 도치. 내가 그를 무엇이라 이름하겠는가? 이게 맞는 순서잖아. 됐죠? 야, 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의문형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지만 도치는 그를 뒤에 뭐 그를 뒤에 뭐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20년이요. 어. 또는 이제 의도적으로 어순의 배치에 변형을 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됐죠? 여기 대꾸 아니에요. 아까고 정정하겠습니다. 대꾸법 아니고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화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그에 대한 경외심. 다른 말로 외경심 똑같은 말이에요. 경외심, 외경심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감히 무엇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는가? 그 대단한 존재를. 실제로 이 작품은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종교적인 절대자 생각하시면 돼요. 작가의 의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내 영혼 안에 고운 불이기도 하고요. 공손한 이마를 비추는 달이기도 하고요. 나의 눈보다 값진 이이기도 하고요. 바다에서 솟아올라 날개를 떠는 금성이기도 하고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달고 있는 고산식물이기도 하대요. 동그라미 5개를 쳤네요, 지금. 됐죠? 자, 한꺼번에 묶어서부터 정리할게요. 일단 자연물에 비유했네요. 그를, 그렇죠? 그를 아예 그냥 문장 형태 풀로 만들어 드릴게요. 절대적 존재인 그를, 그렇죠? 자연물에 비유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자연물들을 나열했죠? 열거했죠? 됐습니까? 비유하여 열거함. 됐죠? 됐습니까? 이게 막 각각의 자연물에다가 상징성 물을 수도 있어요. 내신이니까. 우리가 내신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영혼의 고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을 비춰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불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내 영혼의 길잡이. 문제 없죠? 영혼의 길잡이. 그냥 이제 이렇게만 메모만 하고 넘어갈게요. 영혼의 길잡이. 그렇죠? 그 다음에 공손한 이마를 비추는 달. 말 그대로 높은 곳에 떠서 밝혀주는 존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외의 대상.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눈보다 값지니. 이거는 뭐 더 깊이 생각할 필요 없네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 나보다 소중한 존재. 그렇죠? 그리고 날개를 떨고 있는 금성. 금성이 샛별. 엄청 밝아요. 광명의 존재. 그렇죠? 그 다음에 고산식물 나오죠? 이거 뭐 이제 고고한 아름다움 뭐 이런 얘기예요. 됐죠? 뭐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솔직히. 약간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니까 상징적으로. 근데 이걸 다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뭐야? 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물에 비유한 표현을 열거함으로써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에 대한 예찬적 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는 이러한 자연물들처럼 무조건적인 긍정이라고 됐습니까? 네. 됐죠? 물론 여기 표현사의 특징 하나만 더 체크할 수도 있어요. 여기 날에 떠는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지. 이게 날개를 떨고 있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대상인 금성이라고 한다면, 그치? 별이 날개를 떤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화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표현만 체크하자면 여기 화류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방금 두 파트 한꺼번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나에게 있어서 그라고 하는 존재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내가 감히 그를 무엇라고 부를 수 있겠어? 요거잖아 지금. 됐죠? 내려갑시다. 자, 나의 가지에 머물지도 않고 됐죠? 머물지 않는다. 물결 됐죠? 음. 내 곁에 머물지도 않고요. 나의 나라에서도 멀대요. 오케이? 요 두 줄. 괜찮습니까? 나라부터 멀리 있다잖아. 그렇죠? 나와 그 사이의 거리감. 됐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리감이 또 이제 물질적인 거리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존재잖아.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가치로서의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가 어떤 대상인데 그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속성입니다. 홀로 있고요. 그렇지? 체크할게요. 홀로 있고요. 어여쁘고요. 스스로 한가로울 수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나로부터 항상 멀어요. 됐죠? 요 네 가지. 그의 속성을 열거했네.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그는 이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뭐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 아니에요. 외로움을 뭐 느끼고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도 그렇죠? 혼자 떳떳하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여쁘게 있고 한가로울 수 있고 나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존재. 그렇죠? 내려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이거 이제 너네 독해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 있어요. 나는 사랑을 모른다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감히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괜찮습니까? 나와 그 사이의 그 차이 때문에. 됐죠?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세요. 됐죠? 응. 사랑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됐지?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있어서 오로지 수구릴 뿐이래잖아. 그렇죠? 이거는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야. 나는 그에게 오로지 순종할 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사랑은 그렇죠. 사랑은 사람이랑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등한 입장이어야 내가 널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를 어떻게 감히 사랑한다고 하겠어? 대등한 존재가 아닌데 이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고 오로지 수그릴 수밖에 없는 존재. 순종과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물론 여기도 지금 표현법 하나 들어가 있죠. 나는 오로지 스그릴 뿐 사랑을 모르노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도치 있죠. 그렇죠? 도치. 문제 없죠.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겁니다. 자,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을 수밖에 없는 공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됐지? 공손해질 수밖에 없고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길 위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학교 해석을 조금 따라주시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황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노을이란 말이야. 저물어 사라지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름이 사라짐 됐죠? 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시름이 사라진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에 대한 경외심 있죠. 경외심으로 인해 내면적 갈등 있잖아. 고뇌. 이게 진정된다야. 괜찮습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대부분 많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앞에 두고는 내가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 내면적 갈등조차도 저물어 사라진다. 됐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물론 표현사의 특징 얘기할 수 있어요. 시름이라고 하는 건 내면의 정서잖아. 황호는 해가 저문다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연현상이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그렇죠?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거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 내면의 갈등과 고뇌가 사라지는 이 내면에서의 현상을 황혼이라고 하는 자연적 현상에 빗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법으로 정리한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 황혼길 위에서 나 바다 이편에 남긴 자, 바다 이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체크해 두실 필요 없어요. 없어요? 체크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자꾸 말을 절지. 자, 나는 바다 이쪽에 있고 바다 저편엔 그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와 그 사이에는 아까부터 얘기하는 거지만 거리감이라는 게 있잖아. 바다 이편. 됐습니까?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거리감 심화. 그렇죠? 자, 나는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이다. 됐죠? 나는 그의 반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떨어져 있을지언정. 그렇죠? 나와 그가 떨어져 있을지언정 나는 그의 반이니까 결국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렇죠? 음. 야, 불가분이라고 하는 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괜찮습니까? 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와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결국 나는 그를 통해, 그렇죠?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함. 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한 단어로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어요. 구도자적 자세. 괜찮습니까? 요거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되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 됐나요? 일단은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시는 거 내용이 뭐냐면 이 시에서의 그러면 화자 있죠. 나라고 하는 화자는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존재야. 그렇죠? 음, 불완전한 존재. 그렇죠? 부족한 존재잖아.
미흡함. 요런 게 이제 속성이 된다면 이와 반대로 그라고 하는 절대자는 그렇죠? 그라고 하는 절대자는 완전하고 순결하고 그렇죠? 절대적인 존재가 되겠죠. 요 속성의 차이가 극명하죠. 화자가 자신의 입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요 정도 맥락에서만 체크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가셔서 사랑법 가겠습니다. 나의 이제 낫이 사랑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얘기해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음, 가볼게요. 자,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물론 두 줄 묶어 놓으시면 대꾸죠. 그렇죠? 대구법. 통사구조의 반복. 문제 없죠?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했다.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운율이죠, 그러니까 일단. 운율과. 이거는 물어도 틀리면 안 돼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상징, 의미가 중요하죠. 어떤 자세냐, 이게.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나게 두고, 잠들겠다고 하면 잠들게 두고, 붙잡지 않아요, 굳이. 뭔가를 강제하거나 붙잡지 않아.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하죠. 집착하지 않는 태도죠. 그렇죠. 끝나. 집착하지 않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 방금 얘기했다 처음 들어갈 때 이 시는 사랑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자세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도 남은 시간은 침묵할 것. 오케이. 침묵할 것. 그렇죠. 입 다물어라. 그렇지? 입 다물고 뭐 해라? 자신의 내면을 응시할 것.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라.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말투 지금 봐봐. 되게 세죠? 되게 단정적인 어조예요. 이거는 이제 확신의 표현이죠. 확신, 의지, 의 표현인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맥락이야. 여기까지가 1년, 2년, 두 개가 지금 첫 번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시간이 남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상을 막 붙들고 늘어지고 이럴 게 아니라, 그 남는 시간이 있으면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상대방한테 집착할 게 아니라. 그죠? 자, 내려갈게요. 세 번째 연.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알죠? 그렇죠? 대구, 열거 나오죠? 여기서 이제 꽃이라고 하는 거, 하늘, 무덤, 됐죠? 얘네들에 대하여 서두르지 말 것이라고 하잖아. 말 것이잖아, 말 것. 하지 말래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집착하거나 관심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야. 됐죠? 그리고 또한 침묵할 것. 다시 한번 얘기하죠? 됐죠? 그러니까 일단 의미부터 정리할게요. 자, 이 대구와 열거를 통해서 꽃, 하늘, 무덤과 같이 화자의 내면을 붙잡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지럽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 괜찮습니까? 화자의 내면을 붙잡는 또는 화자의 내면을 어지럽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됐습니까? 음. 이것들에 대해서 서두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표현은 조금 바꿔봅시다. 쉽게 말하지 말 것. 그렇지? 거나 단정 짓지 말 것. 됐습니까? 음.
서두른다는 얘기는 뭔가를 조급하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꽃, 하늘, 무덤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도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상징일 수 있는데 그냥 열거만 한번 하고 넘어가. 꽃은 아름다움이에요, 말 그대로. 아름다움. 하늘이 이제 보통 우리가 올려다보는 대상이잖아. 희망, 이상, 희망, 이상 이런 것들. 무덤은 이제 뭐 죽음, 소멸이죠. 그렇죠? 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1년부터 3년까지 되게 좀 모호해요. 말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방법은 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야.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라. 1년의 내용은 크게 문제없이 받아들였을 거야. 근데 3년 이건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아, 이거는 이제 뭐 그 해석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이해의 영역이라서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야. 필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대상이 있어. 아, 내가 쟤를 좋아하나 봐. 했을 때 내가 쟤를 왜 좋아할까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해요. 쟤가 예뻐서. 또는 쟤는 내가 꿈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나는 쟤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괜찮지. 이런 거를 막 섣불리 만든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왜? 그런 걸 만드는 순간 집착하게 되거든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화자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예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맥락의 시를 쓰게 된 거야. 하지 말라고. 그렇지? 하지 말라고. 내면을 잘 봐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자, 네 번째 형 가겠습니다. 내려가서 그대의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굳은 날개니까 세모 쳐야겠죠. 흐르지 않는 강물 마찬가지 세모겠죠.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누워 있는 구름 세모, 잠 깨지 않는 별 세모. 됐죠? 일단 세모만 쳐놓을게요. 먼저. 됐죠? 여기 또 열거했네요. 그렇죠? 또 열거했네요. 근데 뭐들을 열거한 거냐면 미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너의 내면에 있는 살 속에 있는이라고 하는 게 너의 내면에 있는 굳은 날개, 흐르지 않는 강물, 누워있는 구름, 잠 깨지 않는 별. 뭔가 다 플러스인데 움직이지 않지. 그쵸? 플러스인데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포기한 이상. 그쵸? 또는 뭐 이제 잃어버린 희망. 괜찮나요? 이런 것들을 지금 비유한 거야. 됐습니까? 어. 다시 한번 보면 요거 그대가 포기한 어떤 꿈이나 이상 또는 그대가 잃어버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희망들을 비유해서 열거해 놓은 거지. 자, 얘네들을 왜 이야기했을까? 밑에 들어갈게요. 자, 이네들은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꼽히지 말고. 됐죠? 자, 꿈꾸는 거, 흐르는 거, 꼽히는 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죠. 쉽게는 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똑같아요. 섣불리 뭔가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침묵과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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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열거 있습니다. 여기도 대꾸 있어요. 열거와 대꾸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라고? 실론으로 볼 것. 실론으로 볼 것이니까 실론으로 보는 건 해야 되는 행동이네요. 그렇죠. 실론으로 본다. 실론으로 본다. 이거 뭘까? 담담한 자세로 보라는 거예요. 담담한 자세. 관조적 자세. 객관적 자세. 됐습니까? 끝나요? 자,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요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작품은 뭐라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할 때, 그쵸? 거기에다가 막 모든 걸 걸고, 그쵸? 모든 내 꿈과 희망과 이상과 섣불리 뭔가 감정을 결정하려고 하고, 섣불리 뭔가를 걸어보려고 하고, 괜찮습니까? 그런 자세가 말고, 그런 자세 말고, 담담하게 관조하는 자세로 접근할 것. 됐습니까?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체크할게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지금 왜 이렇게 썼을까? 연을 쪼개놨죠? 사실 한 맥락이잖아. 하나의 맥락이잖아. 의도적으로 연을 구분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연을 구분. 됐죠? 아까 우리 의도적으로 행을 바꾼 거 있었죠? 행갈이라고 얘기했죠? 얘는 의도적으로 연을 바꿨어요. 연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의도적으로 연을 구분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이런 행갈이나 연갈이의 의도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게 하려고 그래요. 뒤에 나온 내용에 집중하게 하려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필요성 강조라고. 됐죠? 필요성 강조.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봅시다.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 어디서 많이 봤던 거다. 예. 그렇죠. 1년에 나왔죠. 1년을 반복했는데 조금 바뀌었네요. 1년의 반복과 변주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물론 표현법도 한 번 더 체크합시다. 도치, 백구. 됐죠? 네. 문제 없죠? 자, 이것을 실론으로 볼 것. 그래서 도친 거야. 그렇지? 자, 떠나고 싶은 자가 홀로 떠나는 모습,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 집착하지 말고 담담하고 관조적인 자세로 바라볼 것. 그게 사랑법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장 큰 하늘. 이게 이제 동그라미겠죠. 가장 큰 하늘. 각주 달려있는 거 그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랑의 최고 경지죠. 절대적 경지. 그렇죠? 그리고 가장 어, 이상적인 사랑. 그렇죠? 됐나요? 이것은 언제나 그대의 등 뒤에 있다. 오케이, 이게 중요하네요. 그대의 등 뒤에 있다. 멀리 있다가 아니야. 멀리 있다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으나, 됐죠? 응, 가까이 있으나 쉽게 보이지 않는다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앞만 보고 달려갈 경우 못 본다는 얘기잖아. 됐죠? 앞만 보고 달려갈 경우 못 본다는 얘기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아까 화자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뭐라고? 침묵하고 내면을 응시하라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너의 등 뒤에 있는 가장 큰 하늘을 보려면 멈추어 서서 침묵하고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내면을 응시하는 자세의 필요성.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네, 됐죠. 그러니까 멀리 있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됐죠? 요 정도 맥락에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두 작품이 엮여 있으니까 상호 텍스트로 한 번만 맺어 놓고 마무리를 하면 어쨌든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내면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일단 중심이라면 앞에 있는 우리 이제 그의 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지나치긴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랑법에 비추어 본다면 절대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침묵하거나 관조적 자세로 접근하고 있지 않잖아, 사랑에 대해서. 그죠? 약간 비판할 수 있겠죠? 나의 화자가 가의 화자의 사랑법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연결성은 맺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되셨나요? 네. 오케이. 이렇게 4강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